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 사람,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요 입니다. 그럼 바로 카드 골라봅시다.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네 가지 컬러의 구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강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빨강님에게 가장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왼쪽 카드는 내가 보는 그 사람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이 보는 나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내가 보는 그 사람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으로 느껴지겠네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평범함인데요. 평범한 날, 평범한 농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농부가 하는 노동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농부는 일을 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덜 힘들게 일할 수 있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어려운 것을 하더라도 여유롭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노하우가 쌓이기 전에는 매우 힘든 경험을 거쳤겠죠.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지 볼까요? 이 사람은 빨강님을 보면 방향을 제시했을 때 잘 안 따라오는 사람으로 느끼고 있겠네요. 그 이유는 빨강님이 새로운 방향에 익숙하지 않고 깊게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안내인데요. 천사가 사람을 이끌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천사의 안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이 빨강님에게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운명이 빨강님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때 잘 따라가지 않거나 그 방향에 대해서 깊게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두 분의 관계성은 이 카드들처럼 그 사람은 이끌어 주려고 하고 빨강님은 주춤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관계성을 보면 그 사람은 빨강님을 꽤 아끼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강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겉모습과 깊게 알게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특성을 말해 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자신만의 도덕적 선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가볍게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지만 자신만이 가진 도덕을 잘 지키는 것처럼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도덕성입니다. 여기 보이는 나무로 만든 창살은 자신만의 도덕적 선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창살은 얇은 나무라서 쉽게 부숴버릴 수 있지만 스스로가 최대한 절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 바른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사람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샌님이나 십선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빨강님은 이 사람의 도덕성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깊게 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을 깊게 알면 알수록 내면의 경험치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풍요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풍요롭고 여유로운 모습일 수 있는 이유는 밑에 깔고 있는 두꺼운 책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것에는 그럴 만한 깊은 이유가 있고
의미 없는 선택은 하지 않을 정도로 유능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극과 극의 의견을 모두 다 이해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죠. 유일한 단점으로는 이 사람에게는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하우와 유능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나 노하우를 남들에게 나누는 시기를 지나고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나눔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나눔이 아니라 재능이나 노하우처럼 무형의 자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현재 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들과 나누거나 가르쳐 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남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 느낌 자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런 경험들은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한 토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을 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인연이 있다면 관계가 깊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액션은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인연이 찾아온다면 소중하게 대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맡김입니다. 새벽에 이슬을 만드는 것은 어떤 과학자도 해낼 수 없고 오로지 자연만이 가능한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존중하고 상황을 운명에 내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둘의 관계에 대해서 큰 액션은 취하지 않겠지만 과학자들이 자연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처럼 이 사람도 빨강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빨강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새벽 이슬을 기다리는 것처럼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기다릴 겁니다. 다음 카드는 좀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빨강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세요입니다. 앞선 카드에서도 그렇고 이 카드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빨강님의 발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자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빛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치를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이미 빨강님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선 카드에서도 이끌어 주려 했고 성장과 관계의 발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못 이기는 척 이끌어 주는 대로 좀 이끌려 가줘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거지만 조금 따라간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보일 반응을 미리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앞으로 나에게 보일 반응입니다. 앞으로도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겠네요. 하지만 이 기다림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만약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기다림은 냉정하게 사라질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여기 임신을 한 여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인내를 할 이유가 있고 가능성이 존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인내를 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봤던 빨강님에 대한 가능성과 관계 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기다림이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거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가차없을 정도로 차갑게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싫지 않다면 천천히라도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플라밍고의 정령입니다. 플라밍고는 한 발로 서서 고고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동물입니다. 이 말은 중심을 잘 지키면서 한 발 한 발 움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너무 빨리 움직이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앞선 카드들에서 나왔던 것처럼 빨강님은 꽤 조심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갑작스럽게 바꿔서 급하게 변화하려고 하면 다리가 엉켜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직은 행동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을 내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신호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한 발 한 발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빨강님에게는 중심을 잡으면서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빨강님의 삶과 연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파랑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파랑님에게 가장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왼쪽 카드는 내가 보는 그 사람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이 보는 나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내가 보는 그 사람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머릿속에 이런저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잘 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성인데요. 환상처럼 보이는 곳에 있는 여자가 빛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머릿속에서 실제로는 아직 실행해 보지 않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기획해 본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의 머릿속에도 이것저것 많은 계획이나 아이디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이 사람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사용해서 더 많은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카드, 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지 볼까요? 이 사람은 파랑님을 보면 뭔가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으로 느끼고 있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도약입니다. 벽을 시원하게 깨부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억눌린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빛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그 사람이 파랑님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므로 인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는 이런 혁신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반복되는 것들에서 핵심을 찾고 그 핵심을 바꿔 생각함으로 인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두 분의 관계성은 이 카드들처럼 서로가 서로의 내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관계성을 보면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수록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강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겉모습과 깊게 알게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특성을 말해 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럼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처음 보면 본질을 깨트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나왔던 창조성 카드와 연결해서 보면 되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부처의 이마에 있는 제3의 눈은 본질을 꿰뚫는 눈입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실행해야 하는지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깊게 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을 깊게 알면 알수록 목표가 엄청 크고 멀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여행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태양은 이 사람의 목표이고
긴 산길은 목표를 향한 험난한 길이고 안개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카드에서처럼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먼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막막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파랑님에게 호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뭔가를 도전하거나 시작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만든 한계에 막혀서 못하고 있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아이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문이 잠겨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물쇠를 자세히 보시면 이 아이가 스스로 잠근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재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가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내면은 지금 현실적인 확실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을 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사람은 파랑님에게 현실적인 부분과 성적인 매력 모두 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꽃이 피다인데요. 어떤 식물이든 꽃을 피울 때는 최상의 컨디션일 때 꽃이 피죠. 내가 있어야 할 환경과 적절한 양분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파랑님과 자신이 현실적으로 핏이 딱 맞는다고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일을 하거나 목표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신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성적으로도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파랑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연결되면 삶을 즐길 수 있어 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서로의 관계성 카드를 다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색깔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파랑님과 함께 연결되었을 때 둘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연결고리까지도 확장되고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보일 반응을 미리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앞으로 나에게 보일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파랑님에게 순수한 관심이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게 되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순수입니다. 옷을 벗고 별똥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의 진실된 모습과 소망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자신의 진실된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하길 원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그 사람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말의 정령입니다. 말은 여러 동물 중에 가장 멀리, 가장 오랫동안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파랑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을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파랑님이 가진 대부분의 고민과 스트레스는 통제와 책임감에서 오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앞선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고정관념을 깨고 혼자서 자유롭게 생각을 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행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유를 위한 동행자로 생각해 보세요. 완벽해지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자유롭게
생각이 가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그것이 파랑님에게도 좋고 이 사람에게도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 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노랑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노랑님에게 가장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왼쪽 카드는 내가 보는 그 사람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이 보는 나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내가 보는 그 사람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스트레스인데요. 원숭이가 방울을 터뜨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서커스를 하고 있는 광대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사회의 틀을 의미하고 이 사람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열심히인 사람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무엇 빠지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누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특히나 사회의 틀이나 남들의 시선을 좀 더 의식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지 볼까요? 이 사람은 노랑님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으로 느끼고 있겠네요. 그 이유는 노랑님의 주변에 노랑님의 과거 모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 카드를 보시면 입이 많이 달린 상자를 쓰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 멋대로 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성향을 단정지어 버리는 그런 문제를 의미하죠. 이것처럼 그 사람이 노랑님을 보면 주변에서 멋대로 자신을 정의하는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두 분의 관계성은 이 카드들처럼 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를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관계성을 보면 두 분은 현실적인 도움보다는 서로를 응원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강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겉모습과 깊게 알게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특성을 말해 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처음 보면 주변 상황에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나왔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과 연결해서 읽을 수도 있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컨디셔닝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서 나를 바꿔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자가 온순해지기 위해서 양떼 속에서 양털을 쓰고 살아가는 이 그림처럼요. 이것처럼 이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 자신의 본래 성향을 잘 누르면서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성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내적으로 큰 멘붕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깊게 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을 깊게 알면 알수록 친밀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카드의 키워드는 친밀함입니다. 색깔이 다른 나뭇잎이 잘 섞여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를 깊게 나누다 보면 편안한 느낌이 들고 친밀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랑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더라도
속으로는 귀찮은 마음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게으름입니다. 이 사람의 앞쪽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뒤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잘 지내고 있지만 내면 속에는 이것저것 하기 귀찮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현재 이 사람은 앞선 카드들에서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의 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보이는 모습만 문제없이 보이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기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뭔지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을 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사람은 노랑님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직접 느끼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면 속으로인데요. 여기 배경을 보시면 이상한 얼굴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무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주변에 들리는 소음을 무시하고 오로지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겠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노랑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생각하고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쉬운 걸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갈 때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을 믿어버리는 편이 훨씬 편하니까요. 그렇죠.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노랑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보자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순수입니다. 사마귀가 할아버지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짓고 있습니다. 사마귀가 자연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노랑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가 미숙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선 카드들에서 보시면 그냥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짜증도 낼 수 있고 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도 서로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봐주려고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보일 반응을 미리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앞으로 나에게 보일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당분간 노랑님에게 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도 많이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침묵입니다. 달빛은 고요하지만 세상을 은은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슬픔도 동시에 갖고 있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노랑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호감 있는 눈으로 은은하게 지켜보려고 하겠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되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액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면 과거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관계 발전에 좋은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에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코뿔소의 정령입니다. 코뿔소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부셔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동물이죠. 이 말은 노랑님은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코뿔소처럼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앞선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두 분에게는 몇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문제들은 정면 돌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그 방해물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방해물이 노랑님의 앞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노랑님에게 행운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방해물의 크기만큼 뒤에 찾아올 행운의 크기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물이 생긴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필사적으로 그 다음에 있을 더 큰 행운을 생각하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방해물들은 정면 돌파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회하는 작전을 생각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초롱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초롱님에게 가장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왼쪽 카드는 내가 보는 그 사람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이 보는 나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내가 보는 그 사람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반역자인데요.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발목에 묶인 쇠사슬을 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고정관념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앞장선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서든 문제를 잘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면 본인이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이런 사람은 대중 속에 있을 때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리더가 된다면 좋은 장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카드, 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지 볼까요? 이 사람은 초록님을 보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느끼고 있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처럼 그 사람이 초록님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두 분의 관계성은 이 카드들처럼 정신적으로 추진력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 같은 걸 함께 하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강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겉모습과 깊게 알게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특성을 말해 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부터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가야 할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요즘 매우 지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짐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은 목표를 의미하고 닭은 꾸준함을 의미하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지쳐있는 이 사람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 앞으로의 방향성이 확실한 사람이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잘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매우 지친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시기가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령이 생겨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을 깊게 알아가면 어떤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을 깊게 알면 알수록 공과 사가 확실히 구분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타협입니다. 여기 새끼손가락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뭔가를 할 때 약속이나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추진력이 있거나 뭔가를 앞장서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명확하게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해야만 실행할 때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되거나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은 초록님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볼까요?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람의 내면에는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많은 것이 재정립되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전체성입니다. 서커스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네에서 왼쪽 그네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3명의 사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여야 하죠. 이것처럼 현재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주변 환경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핏을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고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이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이 근해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의미 없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을 볼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사람은 초록님을 만나면 자유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유희인데요.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닌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초록님과 만났을 때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직은 깊은 관계보다는 자유로운 마인드로 만나는 가벼운 관계를 원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런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초록님에게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도 하죠.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초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라 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두 번째 카드에서 이 사람이 초록님을 볼 때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 카드랑 연결 지어서 자신이 믿는다면 꼭 실행해 보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BA입니다. 굉장히 슬퍼하는 할아버지의 뒤에서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이 거의 닫혀버린 과거를 후회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초록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예 초록님이 시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늦기 전에 빨리 도전해 봐야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보일 반응을 미리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앞으로 나에게 보일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초록님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뒤로 미루다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초록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네요. 물론 이성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진지하게 듣고 조언에 맞춰서 실천해 보세요. 매우 뿌듯해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까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까마귀의 정령입니다. 까마귀는 동화 속에서 마녀와 함께 있기도 했고 마법과 관련된 동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법은 강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초록님이 자신을 강하게 믿는 이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을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초록님은 강한 믿음을 통해 움직이고 이 사람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초록님의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매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법은 강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믿고 자신을 강하게 믿어 보시고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 보세요. 이 사람은 초록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 열쇠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